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4% 상승한 23,557.9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1% 높은 2,602.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2% 오른 6,889.1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1월 미국 서비스업 업황 확장세는 확장 국면을 지속했지만 전달 대비로는 하락했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11월 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속보치는 전월 55.3에서 54.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4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는 55.5였습니다. 11월 미국의 제조업 PMI 속보치도 전월에 54.6에서 53.8로 내렸습니다. 이는 2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제조업 PMI 전망치는 54.2였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1.6% 상승한 $58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WTI 가격은 지난주 1.8%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의 마감을 보였는데요. 연중에 가장 큰 세일 행사라고 불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소비주가 판매 증가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현황도 좀 봐드리죠.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금요일에는 장중 10년 내 최고치인 8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같은 바이오 대형주, 대장주들은 일제히 급락하면서 800선 안착은 이뤄내지 못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연초 이후로 급상승을 보였던 코스피는 현재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500선에서 현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2% 상승, 코스피는 0.3% 정도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먼저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시장의 신호들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오늘 알아볼 이슈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주간 기준으로 코스닥은 2%, 코스피는 0.3%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증시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8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10년 내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800선 안착 이번 주에 가능할까요? 의견 들어봅니다. 네, 금주 목요일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네, 미국은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았습니다. 관련주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기대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역시 코스닥 시장이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에는 10년 내 최고치 8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주요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네, 우리 총장은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시장 내 역쏠림 현상이 상당히 성급하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 기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상승률, 올 들어 한 26% 정도 코스피 상승률이 진행이 됐죠. 하지만 추석 이후 10월, 11월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코스피 시장 내 증가율, 상승률보다는 11월 들어서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 내 상승 내지는 쏠림 현상이 상당 부분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포인트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닥 주가가 지금 현재는 어느덧 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800포인트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 과연 단기 과열로 지금 당장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아니면 어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 그게 첫 번째 아마도 코스닥 시장 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을 상당 부분 견인해 왔었던 헬스케어 업종, 이 쏠림 현상이 계속 될 것이냐, 최근 들어서 다소간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약업종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의 등락폭이 조금은 심화되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야기해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는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조금 좀 다른 업종군 쪽으로 서서히 그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의견, 그런 제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꼭 좀 참고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10월 이후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20%, 11월 들어서 이번 달이죠, 지난 26일까지의 누적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시장은 0.4%의 마이너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14%의 상승, 14% 쉬운 증가율은 분명히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2%가 넘는 상승률, 그 지난주에도 7.6%의 상승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아직까지 분명히 식은 것도 아니고 차익 실현 매물 꾸준하게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급 상황이 계속해서 시장 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은 상당 부분 희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코스피 시장, 소위 말하는 대형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번 주에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조만간 FOMC 12월 이제 회의 예정이 되면서 여기서 어쩌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내 기대감 내지는 전망은 어쩌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점은 통화적인 면에서 좀 긴축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절대 대형주들의 투자 여건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의 어떤 그 쏠림 가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연초로 갈수록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12월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월 중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구체화 방안, 그리고 12월 중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대다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환율의 움직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1085원, 1100원을 이미 깨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면 상당 부분 어쩌면 대형주에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은 시장의 상황 전개가 지금 예정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 내에 그렇다라면 이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바이오솔림 이슈가 계속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여부. 두 번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전체적인 그림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정부의 소위 말하는 펌프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펌프질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불이 이미 붙었는데 불을 끄는 소화기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을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수급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내 전체적인 그림은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은 이번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와중에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급락할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계속되는 경기 개선의 방향, 이런 부분들로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금주 우리가 생각을 신경을 좀 써야 할 이슈들 크게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코스닥 중심으로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어떤 중심점을 좀 맞춰 나가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한은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내 10명 중에 8, 9명은 금리 인상 쪽에 일단 조금 좀 선행적인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서 선행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조금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계부채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 부분이 어쩌면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 쪽에 상당 부분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오늘 저녁까지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모바일 매출이랄지 온라인 쇼핑 매출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지난주였죠.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의 주가는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1,180인가요? 이렇게 마감을 하는. 그래서 제프리에 대한 어떤 자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은 사실은 모든 뉴스는 그렇게 많이 모아졌는데, 제프리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아마존 CEO죠. 제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아마존의 주가에 조금은 더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네 번째가 한중 경제 관계의 정상화. 아직 금한령이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한령의 해제 국면 조만간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한중 경제 관계와 관련해서 특히나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좀 부담 요인이죠. 원달러 환율 1085원, 86원. 지금 여기서 1100원대로 상승할 가능성 상당 부분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은의 금통위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러면 자국의 환율의 절상, 그러면 자국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 자국 환율의 절상이 나타난다라는 부분. 그러면 1086원 아래로 1080원도 깨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그러면 당연히 시장 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둔화될 것이냐의 여부와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될 텐데,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좀 디플레이션에 대한, 물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껏 물가 상승률을 어렵게 좀 뭐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좀 올려놨더니, 이런 어떤 그 환율이라는 그런, 또 다른, 급작스러운 변동성이 우리 전반적인 실물 경기를 좌지우지할 그런 상황도 있다. 물론, 당연히, 원화가 절하되는 쪽보다는 절상되는 쪽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다들 우리 외환위기 때 다 그 상황 겪어봐셔서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화의 급격한 절하 부분은 외환 위기라는 상당 부분 아주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야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화 강세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 부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스닥 시장의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품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무섭게 랠리 중인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도 강할 것인가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800포인트 안착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 대표님 어떨까요? 예, 코스닥 시장 일단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형주라고 말씀드리죠. 대형주와 중소형주.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구분해 본다라면 연말로 갈수록 그 모멘텀. 시장이 지금 현재와 같은 다소간의 우상향, 점진적인 상승 상황, 급격한 상승이 아닌 점진적인 상승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속에서 과연 모멘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나의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다. 전략의 상당 기준이 기초점, 출발점이 된다라는 부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호적인 여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쪽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대형주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요, 두 가지 이슈입니다. 통화 긴축이라는 이슈가 일단 대형주에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원화의 강세 부분 역시 대형주에 그다지 유리한 그런 여건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물론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균형 환율이 1187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87원 정도의 균형 환율,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1187원의 균형 환율인데 이거 대비해서 지금 100원 정도 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1187원이라는 기준점, 그냥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보다 높은 상황에서 1300원대에 있던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온다라면 외국인들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 상당 부분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금융시장 내 유동성의 유입으로 인한 상당히 긍정적인 대형주들의 상승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하지만 균형점 이하에서, 균형점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진행이 되고 있다. 1085원, 86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이미 수출 경쟁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굳이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절상 가능성을 본다 하더라도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로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거둔 부분을 실물시장, 소위 말하는 수출의 격감, 수출의 둔화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상쇄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이익을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주가가 달러 기준으로 원화가 절상이 되면 지금 현재 사고 한 달 후쯤에 원화가 추가적인 절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주가의 변화는 없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주가는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수출 경쟁력의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차익 상승분, 이 부분을 그대로 상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에
과거와 같은 물밀듯한 외국인들의 매수 개입 상황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환율로부터 조금은 좀 부담이 덜한, 그리고 외국인 수급으로부터 조금은 좀 부담이 덜한, 오히려 기관 수급에 의한 좌지우지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업종군, 종목군, 시장군,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군에 대한 관심이 더 뚜렷하게 가져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분명하게 좀 드려봅니다. 기관 11월 들어서도 공격적인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순매수가 나타났었습니다. 1.2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죠. 이 부분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네. 왜냐하면 코스닥, 기관, 국민연금 중심의 기관의 어떤 그 수급, 개선책, 개선 활성화 방안이 12월 중에 분명히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1월, 2월, 3월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여기서 연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아웃소싱을 점차점차 넓혀간다라면 이와 맞물린 기관들에서는 분명히 코스닥 중심의,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형주 중심의 펀드 출시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게 되지 않겠느냐. 펀드 출시가 잇따른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급 여건이 상당 부분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개선 역할, 기여 상당 부분 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스닥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업종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쏠림이 너무 좀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뭐 PR 1000배 이상의 기업들, PR 1000배, 2000배, 영업 적자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8조에서 10조 원짜리들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을까? 예. 조금 좀 과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매수해 놓으시고 안절부절 못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아예 조금 좀 관심 영역에서 좀 제외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뭐 매수해 놓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평가 IT랄지 저평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관심, 오히려 이쪽으로 나의 눈길을 조금 좀 서서히 돌려가는 것이 낫지 않나. 미인주 찾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인주, 여러 방면에서 우리 미인의 각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꼭 모든 사람이 본 사람이 정말 1등 주식만 소위 말하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2등 주식, 3등 주식도 나의 수익률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IT, 특히나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 분명히 우리 시청자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5G,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여기까지 영역 좀 넓히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이오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규로 제약 바이오주를 매수하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IT나 엔터주 쪽으로 관심 가져볼 것을 조언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 대표님께서도 일단은 금리 인상 가능성의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뭐 시나리오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과연 뭐 동결이냐, 예, 아니면 인상이냐. 근데 뭐 인상 쪽에 일단은 시장 관심 많이 쏠리는데, 과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막상 뚜껑을 펼쳐봤더니, 예, 금리 인상 정말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뭐 고무적으로 조금 좀 뭐 위축되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원래 뭐 예상대로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될 테니까 이 부분 그렇게 크게 개념하지 않고 시장 이때까지의 모습대로 그대로 흘러갈 것이냐.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은행의 어떤 금융통화위원회 어떤 그 상황들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과 소통을 상당 부분 긴밀하게 해오고 있다. 예. 옐런 의장의 FOMC 시장과 소통을 상당 부분 활발히 해온 것과 비슷하게 우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시장과의 소통을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해왔다라는 부분. 그러면 그
소통의 결과물, 시장의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은 이미 우리 정부, 그러니까 금융통화당국에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원활히 해왔기에 그 충격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희박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것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 하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제가 한 두 가지의 부담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미 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계부채 1,400조입니다. 3년 만에 348조 원이 증가하는 통상적으로 보통 한 16%, 3년마다 한 16%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던 데 반해서 35% 이상의 증가율,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그런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다라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소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인 소비에 오히려 소비가 좀 경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기 활성화에 반하는 그런 실물 경제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에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네. 두 번째가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금리, 원달러 환율 가뜩이나 원화 절상 속도가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은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좀 단행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원달러의 절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러면 일각에서 1,050원대까지도 그 전망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단 원화의 강세 가능성, 강세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 결국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 파급 경로 두 가지입니다. 수출 경쟁력의 둔화, 수입 물가의 하락. 과거는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면 상당히 뭐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겨우 지금 경제 성장률 목표치 3%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 성장률에 좀 위해가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율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 부담스러울 상황가 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일단 원화의 강세, 금리의 인상, 가계부채 부담, 전반적인 소비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대형주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 전개 가능성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따라서 여기서도 대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수출주 쪽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내수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부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올 초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할지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슈들이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참고하시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꼭 좀 마음속에 넣어두셔야 되겠다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시장에는 큰 충격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여기에서도 대형주보다는 국내 내수주나 중소형 쪽으로 매기가 쏠릴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인 땡스 기빙데이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또 오늘 사이버 먼데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온라인 쇼핑 매출이 두드러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앞서서도 아마존의 매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 같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네,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간단하게 얼마 전 이제 중국의 광군제에서도 온라인 쇼핑 상당 부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그럼 28조 원이다라는 그런 큰 금액의 매출 나타났습니다만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 쪽에서의 증가가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통상적으로 그 연말 소비 시즌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딴 때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3배 가까운 그런 소비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한 70% 정도가 소비 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분명히 소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바일 매출, 모바일을 활용한 매출 증가 전체 온라인의 46%를 차지했다. 18%나 증가했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결과로 아마존의 주가가 $1,156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상당히 결국은 온라인 매출에 그만큼 시장의 기대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요,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좀 공유하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 환경은 $1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원화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원화가 최근 한 달 동안 10% 이상 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같은 1,000원으로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해본다면 1,100원어치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같은 쇼핑 시즌 오히려 해외 직구가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 분명히 높여야 된다라는 점. 해외 직구, 원화 강세, 그리고 해외에서 또 싸게 팔고 있고, 물론 뭐 통관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리고 해외 직구 금지 품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더라도 해외 직구는 증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해외 전자결제주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해외 운송 관련주,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광고들이 이제 오프라인 광고나 이제 기존 언론 광고가 아니라 모바일 광고가 상당 부분 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모바일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모바일 광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네이버랄지 카카오랄지 나스미디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알아서 우리 시청자는 꼭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슈를 통해서 어떤 업종, 종목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한 말씀 여쭤볼까요? 예, 중소형주에 대한 우호적 환경은 절대 차익 실현이 커진다,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저는 오히려 헬스바이오에서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변동성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탈과 진입이 상당 부분 빠르게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탈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탈은 코스닥 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닌, 그 이탈은 코스피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내에서 다시금 맴돌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맴도는 바이오 헬스에서 이탈한 그 자금은 다시금 다른 대체 투자처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 대체 투자처는 결국 비슷한 형상의, 소위 말하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하지만 PER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저퍼 IT 업종 쪽으로 이 쏠림 현상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 저퍼 아이퍼와 저퍼 엔터주와 IT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럼 이 어떤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골디락스라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속에서 정중동 현상이 나타날 텐데, 정의 상황, 움직이지 않는 상황은 코스피 시장을 포함한 대형주. 움직이는 시장, 모멘텀을 받는 시장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중소형주. 특히나 바이오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IT, 엔터,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면 시장 내 핵심 이슈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은의 금통위 통화 긴축, 대형주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 중소형주에 우호한 것이다 라는 부분.
코스닥 활성화 정책, 정부 정책 중심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중소형 테마주 분명히 형성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중장기 로드맵 발표 12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임박하게 되면서 어떤 업종군들이 새로운 테마군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쏠림 완화, 고평가주에서 저평가주로의 이동, 한중 정상회담, 중국 관련주, 연말 소비 시즌, 소비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 배당주도요, 절대 그냥 허치 보지 마시고요. 배당 관련주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0날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은의 금통위가 있고요. 오펙 회의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펙 회담. 이제 WTI 기준으로 $60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현재 골디락스 상황에는 변화가 분명히 없다라는 부분. 이 속에서의 정중동, 쏠림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챙겨봐야 될 것이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오늘장 대응까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장 자체는 좀 부합으로 보입니다. 아직 장 자체는 부합으로 보이고 334지수부터 337지수 저번 주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337지수를 다시 안착하지 못한 아이들이 334지수까지 밀렸던 그림이고요. 우선 저희는 335.50, 70대까지, 그 다음에 336.70대까지 다시 재반등을 노리는 매수 포지션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왔고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야장 때 우선은 336.6070대를 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 자체는 지금 여전히 335지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336.70 예상 저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중에 336.70대를 안착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지력들 334점 중반 자리들, 50 중반 자리들을 지지하면서 부하 매매 전략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36.70을 안착하게 되면 거기서 한 1% 정도의 추가적인 337.5060 자리를 열고 대응할 생각이고요. 신규는 물론 여전히 334 중반 지수 지지력에 매수 배팅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시장이 혼조세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합이라 해서 여전히 작은 구간 매매에 대한 것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합장 이후에 변동성에 좀 대비하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 전략을 꾸려야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 전략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시선을 해외 쪽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글로벌 이슈에 대비해서는 우선 달러 인덱스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달러 인덱스 하반 경직성에 주목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 경직성이 반등의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우선 지금 자리들 10월 12일 자, 저가에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우리가 어떤 걸 미리 분석을 하고 가정을 두려면 저가나 고가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저가를 다 저희가 찍었고 그 다음에 95.05대까지 매수 포지션이 열었기 때문에 다시 눌린 구간에서는 저가 구간을 지지하려면 지금 이렇게 92.40대부터 92.50대까지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얘네들이 눌림에서 매수 쪽 배팅을 여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여력을 보겠죠. 자, 유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우리가 최저가를 잡아서 끌고 왔었고요. 저희가 보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추세 매수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익절을 잡고 홀딩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의 저런 조건에 의해서 하방 경직성에 대한 배팅을 이제 상방 경직성에 대한 배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간은 1.19510 예상 저항을 드렸는데 이미 8시에 시가 때 시작이 되면서 그 자리 정확하게 맞고 지금 출렁거린 모습입니다. 우선 목표가는 1.19300을 잡고 있어서 예상 지지력을 1차 19300, 그 다음에 2차 19140대를 예상 저항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을 맞고 지속적으로 오늘 오전에 매도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의 작은 반등, 그 다음에 아래 구간 2차 지지력에서는 매수 반등을 노리면서 전체적인 보합을 우선 볼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상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게 좀 더 긴 매도 추세로 바꿀 수 있을 거다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시황적으로 아직 차익만 나온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박스권 매매 전략에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어제 전일 거래일이죠. 저희가 금요일까지 59불대를 매수 쪽으로 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9불 근처 와서 한번 추세를 무너뜨린 이후에요. 오늘 오전 중에 59불대 저항을 받고 지금 약간 눌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오펙 결정 나기 전까지는 60불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60불대를 바로 확인을 하면 차익 매물들이 이슈가 터지기 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9불부터는 저항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59불대부터는 여전히 차익 매물을 보셔야 되고 그 구간들은 한 50핍 내외의 저항일 거다. 지지력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저항은 59.20 휩소 구간을 좀 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아무래도 추세가 매수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58.60까지를 보고 이 구간 내에서의 지지력 보합 예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펼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슈가 터질 때는 60불대 돌파를 안착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겠으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9불대 이후부터는 차익 매물들의 실현 조심해서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 여전히 채널 구간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약간 그림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나 이렇게 두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을 지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단부 매도 그 다음에 하단부 매수 전략을 들여서 여전히 부업 구간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채널의 중심 구간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추세대라고들 하죠. 그 중심 라인에서 지금 아시아 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 대응 예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예상 저항은 우선은 12920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840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20대라는 거는 전일 고가고요. 그 다음에 840은 지지력입니다. 우선 휩소 구간 매수 반등에 저희가 이제 매도로 눌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처럼 마찬가지로 한 20핍 여분의 예상 저항은 좀 추가적인 예상 저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경직성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보다 고가나 저가를 치는 노력들은 아마 달러 인덱스 향방을 보고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 구간 못 미치는 보합권 이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상 저항까지 휩소 구간, 5차 구간을 열어놓고 보합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다른 종목들 유로 달러나 달러 인덱스는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골드는 보합권이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추세가 아니라 달러도 눌린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유로 달러도 고점 테스트 영역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방향성을 크게 따라가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골드는 좀 더 작은 보합 바운더리에 위아래 갈팡질 방하는 보합 구간들 설정을 해서 싸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달러 인덱스 하방 경직의 반등 여력, 오늘 일봉상의 양봉이 쓴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양봉이 서서 경곡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인지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하방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지력에서의 시장들 이슈들을 기다리면서 보합권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깊게 난 거는 우선은 반등 여력이 끝났기 때문에 난 거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방 경직성의 반등 이번 주 예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짧은 구간 달러 인덱스는 매수 배팅, 다른 종목들은 반등 시 매도 배팅 시작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익절을 잡아가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방향에 상관없이 큰 추세까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의 작은 여력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릴 거고요.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유식입니다. 어제 잠시 올랐던 기온이 밤사이 뚝 떨어졌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고요. 전국이 대체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올라 서울 8도, 춘천 6도, 전주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셨다가 낮에는 잠시 외투를 벗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경남 동해안과 울릉도, 북도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 영남 지방은 오전 한때 국내에 정체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추워진 바깥 날씨에 옷차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함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8도, 수원 9도, 대전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맑겠는데요. 한낮 기온 속초 11도, 강릉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 지역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릅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흐려져 비가 오겠는데요. 모레인 수요일 제주도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 비나 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